모터사이클 매니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승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의도 쪽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달에 제가 이제 강원래 씨 사고 현장 분석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는데, 그걸 보시고 강원래 씨가 직접 저에게 연락을 해서 인터뷰를 제가 요청을 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 강원래 씨 그 사무실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강원래 씨 모시고 그간에 사고 났던 부분들이 어떻게 됐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직접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원래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승만입니다. 옷이 멋있네요. 예. 예, 아니, 제가 만든 겁니다. 10년 전에 그 장소에서 제가 직접 그 응급 구조를 하셨던 소방관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네. 진술을 듣고서 그때 당시 제가 그 강원래 씨의 혈흔도 직접 촬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기사를 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요? 예, 당시에요. 사고 당시? 예, 그 다음 날이죠. 네. 그 다음날 가서 해보고 직접 그 해당 소방관서에 가서 응급구조원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랬었어요. 어디 구조되었어요? 거기가 서초 쪽이었던 것 같아요. 경찰서가. 예. 그래서 거기 가서 그때 당시 사고 났던 담당 경찰관을 만나보고 이제 응급구조요원을 만나봤는데, 뭐 그 당시 때 응급구조요원이 했던 거는 그래서 뭐 불법 유턴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받아서 이렇게 하고 2차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달 했는데 그게 사실과 조금 다르다고요. 그쵸. 2차 충격은 없었어요. 2차 충격은 없었고, 사고 당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물어보세요. 특히 좀 저처럼 오토바이를 좋아한다든가 또 차를 좋아한다든가 그런 분들은 강원래가 어떻게 사고가 났을까? 사고 당시에 느낌은 어땠을까? 그때 심정은 어땠을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고가 난 게 2000년도죠. 2000년도 11월 9일이고, 예. 그때가 낮 1시, 2시 그때쯤이었어요. 뭐 이렇게 예, 예. 시계를 자주 보는 그게 아니라서. 근데 그 사고 진술서를 보면 2시 몇 분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가해자분의 진술이고, 그리고 신고를 받았을 때 대충 이렇게 해서 쓴 거니까 정확한 시간은 낮 1시 그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살고 있던 아파트가 서초동 예. 3호 가던 아파트였어요. 예. 3호 가던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거기 위로는 고속도로고 밑에는 고속도로 이제 그 지하도죠. 예, 맞아요. 그 고가를 지나서 신호등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 떨어져서 붕 하고, 아이고 놀래라. 사고 당시는 제가 살던 아파트 3호 가던 아파트에서 나오자마자 그 사고 현장이 아마 한 400m, 50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그리고 장소는 지금은 무슨 주유소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GS 주유소인가 하여튼간 그 주유소가 두 군데 있는데 한 주유소에서는 신호 대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올라가가지고 웅 가다가 차가 갑자기 소나타 휙 넘어오는 바람에 그 차를 피하려다가 미끄러져서 이제 부딪히게 된, 그 차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차에 거의 끼다시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2차 충격은 있을 수가 없죠. 2차 충격이라는 거는 받아서 날아가가지고 어디 부딪히게 되는 건데, 그런 건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건 아니에요. 오토바이 깔리는 바람에 이제 오른쪽 대퇴부가 어디냐면 무릎부터 골반까지 뼈예요. 예.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닭다리뼈. 그쵸. 그 다리뼈가 두 동각이 날 정도로 오토바이가 이제 저를 깔았죠. 사고 났을 제일 두꺼운 뼈잖아요. 그렇죠. 제일 두꺼운 뼈가 두 동각이 났죠. 그런데 뭐 튕겨나와서 어디 부닥쳤다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사고 이후에 클론 5집을 발표하면서 내 사랑송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어요. 예. 그때 그 내 사랑송이 뮤직비디오에 그때 제가 사고 났던 그 현장을 그대로 재현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장소는 다르죠. 장소 또 거기서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거기가 이제 지하철 공사가 한창 중이라 가지고 거기서 촬영을 못하고 다른 곳에서 일산 쪽에 가서 촬영을 했는데,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저렇게 사고가 났구나. 그냥 붕 가는데 차가 갑자기 확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핸들을 꺾었는데 너무 급한 상황이라 가지고, 핸들이라는 게 꺾으면 바로 넘어가잖아요. 약간 몸을 눕혀줘야지 되는데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바로 꺾자마자 휘락 하면서 넘어지면서 이제 다리가 깔리고 삐 돌아가면서 헬멧으로 차를 뒤를 딱 박은 거예요. 거기가 조금 이렇게 그 차 입장에서 보면 차 입장에서 내리막길이고, 예. 차 입장에서 내리막길이고, 내가 올라가는 예, 입장에서 그렇죠. 오르막길이었고,
이쪽 여기 주유소 바로 옆에 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리시칼튼 호텔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거기 사거리가 그때 당시 제일생명 사거리고 지금 교부생명 사거리인데 그 사거리가 좌회전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쭉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쭉 내려오기 전에 그냥 차가 없으니까 돌아버리자 해서 좌회전했는데 제가 온 걸 못 본 거죠. 아, 나는 보고 꺾어서 넘어진 거고. 그쵸. 이제 언덕길에서는 안 보이니까 예, 밑에라. 안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좀만 더 신경 써서 봤더라면 보였을 텐데 저 요즘도 가끔 가다가 뭐 빨간 불 때 유턴을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오토바이가 확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때 저도 움찔움찔해요. 빠뜨리고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시선을 정면을 바라보고 가지 않았어요. 파란불 떨어졌어요. 너무 이게 뭐랄까 급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나탄시고 그쵸. 제일생명사거리면 대한민국에서 차가 제일 많이 막히는 곳 중에 한 군데예요. 아 그런가 보다 신호 떨어져 붕 가고 있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쑥 지나가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또 1300cc다 보니까 예, 머플러 소리가 도둥도둥 난단 말이에요. 머플러도 약간 튜닝을 예. 했어요. 두둥두둥 하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나도 그 시선을 본 거죠. 사람들이 나 쳐다보네? 빵 박은 거예요. 그 순간. 한순간이요, 한순간.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못 탔다, 속력을 냈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저도 이종 소형 면허가 있고, 예. 분명히 법적으로 면허증도 땄고, 그리고 또 오토바이에 대한 경력도 있었고, 그리고 파란불이고 안전운전 지켰지만, 한순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시선 쳐다보고, 이러고 가는데 차가 갑자기 넘어온 거죠. 그건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해요. 그게 뭐 제 실수도 있겠지만, 뭐 내가 만약에 음주운전을 했다라든가, 아니 무면허 운전이라든가, 뭔가 좀 긴급하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더라면, 좀 살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오토바이 탈 때는 항상 이게 조심을 해요. 누가 튀어나오지 않을까? 신호등 괜찮나? 그리고 뒤에 누가 따라오지 않나? 항상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누가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는데, 그때는 너무 낮이었고, 또 차도 막히는 상황이었고, 뭐 일단은 신호 떨어져서 갔지만, 뭐 그냥 여유있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차가 넘어온 거. 그 한순간에 차가 넘어온 걸 내가 발견 못하고 넘어져서. 그분은 뭐 진술에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가해자분께서는? 진술서에 써 있는 거 보니까 정면에 아무것도 없었기에 천천히 시속 10km로 천천히 유턴하는데 오토바이 와서 들이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뭐 진술을 하는 사람이나 또 진술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 경찰들이 뻔하잖아요. 그런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가해자 측의 진술이고 피해자 측의 진술은 이럴 것이다. 근데 저는 그 경찰관이라든가 그리고 119 구급대를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찾아가 봐야 되겠는데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저와 함께 부딪혔던 그 가해자분도 그때 빼고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찾아와서 그 병원에 있을 때 가족분들이 몇 번 왔었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가시라고, 보면 더 화가 나니까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병원에서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사고 나자마자 목뼈 부러졌죠, 등뼈 부러졌죠, 대퇴부 부러졌죠, 갈비뼈 한 6개 정도 부러졌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한 2달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그 중환자실 바로 앞에까지 제가 갔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어딜 병원으로 오셨어요? 송희 씨 울고 계시고 이런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 그 신촌 세브란스였던 기억인데, 처음에 옮겨졌던 거는 이제 강남 수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상황이 더 심각해지니까 이제 큰 병원으로 신촌 세브란스로 옮겨졌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송희 씨도 이렇게 울고 계시고 저도 마음이 아파갖고 힘내시라고 하고서, 그럼 일단 사고 당시에는 속도가 빠른 속도가 아니었네요. 양쪽 차들이 다 만약에 그 진술대로라면 불법 유턴하는 차는 좀 빨랐겠죠, 아무래도. 그게 아무리 빨랐다 치더라도 시속 30km, 40km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승용차를 타시는 분들 골목길에서 시속 20 한번 넘어보세요.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빨라요. 굉장히 빠른 속도였다고요. 그리고 저는 알차가 아닌 이상 로얄스타 한번 타보세요. 1단 기어놓고 2단 기어놓는데 속도가 그렇게 날 수가 없어요. 제가 시승을 해봐서 압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시속 한 30km에서 한 40km, 많아봤자 50km 정도였다고요. 요 근래에 또 연예인분들이 또 바이크를 타고 이렇게 사고 나시고 좀 안타깝게 먼저 뭐 세상을 등지신 분도 계시고, 이래서 항상 그럴 때마다 자신의 이름이
인터넷에 또 그거 연관 검색어 뭐 이런 거는 뭐 하거나 사람들이 기억을 하잖아요. 네. 강원래 씨가 마치 사고의 대명사인 양 이렇게 좀 기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모든 연예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바쁜 스케줄을 하다 보면 쉬어야 할 때가 있어요. 아, 근데 쉬어야 할 핑계가 없는 거죠. 쉬어야 할 핑계. 그래서 쉬어야 할 핑계를 댈 때 외국 공연을 갔다던가 또는 몸이 아프다던가 그렇게 해서 스케줄을 좀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좀 아프다.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 보면 멀쩡해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 저도 사고 났을 때 제일 마음 아팠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강원래 저거 쇼다. 음반 팔아먹기 위해서 좀 인기를 더 좀 업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불쌍함을 보이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쇼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또 그런 얘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나요? 여태까지 그랬던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교통사고라든가 뭐 외국 여행을 가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는데 진짜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진짜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영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댄스 가수가 어느 날 갑자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하반신 마비가 됐다. 또 그를 지켜주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 무슨 영화에서나 나오는 정말 예, 소설이었죠.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저거 쇼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다 보니까 사람들 입에서 더 오르내리게 됐고 너무 드라마틱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가 이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그때인데 그때가 또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이 확 네, 또 맞아요. 떠오를 때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상으로 또 여러 얘기가 많고 연예인들에게 있어서 오토바이 사고가 더 많아진 게 아니라 오토바이가 많은데 그 중에 연예인들이 몇 명 있었다라는 거죠. 모터사이클 매니아들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많이. 모터사이클 매니아들이 늘어나고 또 그만큼 사고도 많았었고 네. 뭐 연예인들이라고 해서 더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나고 차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모터사이클을 굉장히 오래 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매니아시고. 아니, 굉장히 매니아는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처음 탔던 오토바이가 핸디라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저랑 같네요. 저도 네, 핸디 탔습니다. 예. 핸디라는 오토바이를 처음 타기 시작해서 그 전에 이제 솔라라는 오토바이를 이제 동네 친구들이 이제 빌려 타고 핸디라는 오토바이를 처음 이제 충무로 가서 구입을 해가지고 4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때 중고 오토바이를 타가지고 동네만 타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MX ST로 넘어갔는데 너무 센 걸로 갑자기 넘어가셨다. 그러다가 이제 88 좀 타고 막 그러다가 처음 구입한 것은 이제 MX죠. MX 125cc. 네, 를 그때 로망이었잖아요. MX. 대학 다닐 때 예. 대학 시절 때도 많이 타고 다니고 그러다가 클론 활동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가의 오토바이를 구입하게 된 거죠. 근데 뭐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언저리에서 들은 얘기인데 로얄스타 1300을 굉장히 아끼고 네. 그리고 굉장히 그 뭐 이제 튜닝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다고 네. 들었어요. 굉장히 아끼는 차였다고. 그렇죠. 뭐 부속도 많이 교환을 하고 예. 또 시간 날 때마다 뭐 태계로 가서 닦고 네, 동일 오토바이 예. 동일 오토바이 가가지고 간 거예요. 실명이 거론되고 있으면 실명. 동일 오토바이 그 부장님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동일 오토바이 가서 잡고 닦고 또 하고 뭐 조이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네. 제가 또 그 군 시절 운전병 출신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아주 그런 거 되게 아껴요 지금도. 사고 났을 때 참 진짜 아까운 것도 그거예요. 내 몸보다도 오토바이가 박살났다는 게. 그게 참 그러면 안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예, 좀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세상 남자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동차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그 자전거 그런 기계에 더 정이 가는 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이 전 세계에 있는 남자들의 그런 최고의 장난감이잖아요. 지금도 가끔씩은 한번 타볼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있는데 좀 더 여유가 생긴다면 올해 제가 이제 42이거든요. 42인데 한 50 정도 됐을 때 그때는 오토바이 하나 구입해가지고 근데 면허증이 취소가 됐어요. 제 이종 소형이. 왜 취소가 됐죠? 대한민국 아직 그 국가법으로는 하반신을 못 쓰게 되면 면허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그 오토매틱이잖아요. 오토매틱 오토바이가 250cc 이상이 있어요. 있죠.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그건 못 한다라는 거죠. 다리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다리로 기아 변속을 해야 된다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손으로 운전하는 면허증이 만들어진 지가
한 20년 됐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 오토바이에서는 그게 없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관계 공무원들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으면 관심 있게 만들어야겠죠. 아무래도. 예, 저도 관심 있게 만들려고 이 방송 만드는 건데요. 네. 지금은 모토가 그거거든요. 저는 기계에는 정 주지 말자. 그 정 줄 거를 사람한테 쏟자 이런 모토로 좀 바꾸고 있는데 근데 기계도 정줄만 해요. 그날 이후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삶이 좀 변화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통사고 이후에요. 예. 변화된 게 굉장히 많죠.